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가족여행으로 간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아직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게는 애증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아빠가 계신데요. 아빠는 홀로 저를 키워주신 은인 같은 분이시지만 술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곤 했죠. 특히나 연로하신 아빠는 술을 먹고 빙판길에서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십자인데도 매우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럼에도 아빠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건강을 챙기냐며 항상 과음을 하시곤 했죠. 그러다 저는 특단의 술을 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 아들 잭과 함께 3명이서 한국 여행을 떠나는 거였는데요. 아빠는 초등학생인 잭만 보면 무장해제되곤 하셨기에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치안도 매우 좋고 노인과 아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들도 매우 훌륭하다길래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들 2명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빠는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며 반대하셨지만 제게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셨고,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그저 운송수단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하철의 지하상가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옷가게부터 해서 꽤나 근사한 식당이나 카페들이 통로를 따라 늘어서며 지하 도시처럼 뻗어 있었는데요. 특히나 각종 최첨단 기능을 가진 키오스크들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상용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듯했죠. 미국 지하철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기는커녕 그 자리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인 다소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통근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김에 쇼핑과 식사, 그리고 휴식까지 취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애써 덤덤한 척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 지하상가에는 고객들이 자신의 전자기기에 책을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해놓은 미래에서나 볼 법한 서점이 존재하고 있었고, 평소 독서가 취미셨던 아빠는 이러한 서점의 디지털화에 깜짝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아빠는 저런 걸로 책을 읽으면 책 읽는 맛도 안 날 거라며 툴툴대셨지만 디지털화는커녕 온라인 서적 주문 배송 서비스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기에 아빠는 그저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가 부러울 따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하상가 통로를 따라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철부지 아들 2명을 데리고 여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이번에는 잭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지하철의 지하상가는 연관 운영시간 어떻게 된 게 PC방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PC방에 눈이 돌아간 잭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갈 거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치안 문제 등의 여러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PC방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래서인지 잭은 더더욱 한국의 PC방에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이 빠진 저는 잭과 함께 PC방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저는 PC방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PC방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단 1명도 없었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신 맡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PC방에는 고가의 컴퓨터들이 즐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는 직원이나 보안 장치까지도 단 하나도 없더군요. 미국의 몇 없는 인터넷 카페를 가봐도 컴퓨터와 키보드 등은 전부 도난 방지 쇠사슬로 묶여있고, 그것도 모자라 총을 든 직원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 PC방은 미국보다도 훨씬 고성능의 컴퓨터를 구비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PC방을 운영함에도 아무도 컴퓨터를 훔치지 않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 싶어서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PC방에는 각종 과자나 음료수 무인 자판기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주는 기계까지 존재하고 있어서 정말 완벽한 무인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인 손님들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러한 무인 기계를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고,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흡연조차 하지 않는 성숙한 매너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이라면 아직 어린 잭이지만 홀로 PC방에 맡겨둬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잭에게 저희가 숙소에서 짐 정리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게임을 하는 조건을 걸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란은 없을 줄 알았죠. 제게 곧이어 닥쳐올 진정한 시련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저는 아빠를 모시고 지하철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의 색다른 지하세계 풍경에 연이어 감탄을 하시던 아빠가 그만 한눈을 팔고 턱에 걸려 넘어져 버리셨거든요. 아빠는 평소 안 좋았던 십자인대 쪽을 부여잡으시며 쓰러지셨고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당장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든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아빠는 급하게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밀리,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일로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다니, 한국까지 와서 파산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 사실 아빠의 이런 반응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응급차 출동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아파서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응급차를 부르지 않거든요. 아빠의 이마에 난 큰 흉터도 이러한 미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빠는 가족들끼리 모인 연말 파티 때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비틀대셨고 결국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말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이러한 위급 상황에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 기운에 정신을 못 차리던 아빠는 구급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미국인들의 삶에 구급차가 대체 어딨냐며 피범벅이 된 이마를 부여잡고 직접 병원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미 밀려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순번을 기다리던 아빠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고 결국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흉터 자국이 남고 만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구급차가 미국인들에게 있어 얼마큼 무서운 존재인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자 갑자기 웬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명은 어디론 가전화를 걸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빠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등 놀라운 협동을 보여주며 저희를 도와주더라고요. 사실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주머니를 뒤져 귀중품을 훔쳐간다거나 심지어 신발이나 겉옷을 벗겨간다거나 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으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을 위해 이렇게나 발벗고 나서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배려심 넘치는 따뜻한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한국인들이 도움을 베풀어준 지 5분 만에 웬 구급대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에 깜짝 놀랐지만 아빠에게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자신은 구급차 호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자신이 직접 걸어서 병원으로 가겠다며 난리를 피워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한국인 구급대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는 긴급 호송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빠른 출동을 하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절 받지 않는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미심쩍은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구급대원들은 저희를 지하철역 밖의 지상층으로 데려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지하철 내부만을 맴도는 다소 황당한 행동만을 했고 이에 참다 못한 아빠는 떨리는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며 아무래도 저희가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은밀한 말씀을 건네셨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구급차 호송 비용이 비싸서 사설 구급차가 성행하고 있고 간혹 사설 구급차들은 엉뚱한 곳으로 환자를 데려간 뒤 아픈 사람을 인질로 삼아 비용에 대한 반협박조의 흠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한국인 구조대원들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도착해서 저희를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끌고 가는 걸로 보아 저희는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싶었죠. 저는 아무리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한국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은 전부 거기가 거기구나 싶은 마음에 약간의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저희를 협박하기 위해 병원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아빠를 끌고 가는 것임을 직감한 저는 두 눈을 한껏 부라리며 도대체 얼마를 요구할 생각이냐며 거의 따지듯 묻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 말을 채 마무리 짓기도 전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을 따라 억지로 도착하게 된 지하철역. 한편에는 정말로 병원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안에 병원이 있다니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에 넋을 놔버렸고, 아빠는 이번에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며 애꿎은 자신의 볼을 꼬집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현실이었고 저희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 수준에 감탄을 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지하철 병원이라 매우 영세할 것 같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특수병원에 마저 놀라운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였는데요. 일단 저희는 외국인 전용 디지털 태블릿을 통해 각 검사에 대한 영어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검사에 대한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아빠는 정해진 예상 소요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족한 병원 때문에 검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난민처럼 줄지어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우선 검사 순위가 바뀌는 탓에 자신이 대체 언제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줄을 서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의료 체계마저 첨단화와 디지털화를 완료한 덕분에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은 최신 기술의 수혜를 누리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원래부터 안 좋았던 십자인대가 이번에 완전히 손상되어서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소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당해버리다니 저는 아찔한 감정이 들어서 미국에서 의료계에 종사 중인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애초에 시한폭탄 같던 십자인대가 한국에서 터진 건 정말 천운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한국의 외과 수술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료복지 체계 또한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고 수술 비용도 저렴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수술까지 대기하는 동안의 체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마치자마자 그러한 의문을 곧바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내일 당장이라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거든요. 미국에서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이라는 비교적 긴급한 수술도 최소 몇 주는 대기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불가능이라는 것이 도저히 없는 듯한 수준 높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껏 미국을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었지만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는 한국에 비해서 단 한 가지도 나은 점이 없는 미국의 한계에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대신 수술 예약을 확정지었고 PC방에 있는 잭을 찾으러 가기로 했죠. 놀랍게도 이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접근성은 일시간여 만에 잭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PC방에서의 잭의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잭은 제가 사준 적도 없는 라면을 먹으면서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 그저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잭이 게임에서 자꾸 지고 있자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한국인 학생들이 잭에게 복수를 해주고 게임까지 알려주고 있던 거였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자 게임 강국이라고들 하던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국인 학생들은 잭이 동생 같다며 라면이나 과자 등의 먹을거리도 사줬는데, 이건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장면이기에 저는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감탄하는 한편 다음날 아빠도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체계 덕분에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의 수술비는 미국에 비한다면 거의 압도적일 정도로 저렴했을 뿐더러 연로하신 아빠를 수술하는 것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배 이상으로 힘들었을 테지만 수술은 완벽 그 이상의 결과를 보였는데요. 심지어 차도가 매우 좋기까지 해서 아빠는 얼마 안 가 조기 퇴원까지 할 수 있었죠. 조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다친 건 하늘이 도운 거라는 친구들의 말은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간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서 환자인 아빠를 돌봐야 했음에도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전혀 불편함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에는 애초에 의약품 배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약을 구매하기 위해 머나먼 약국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국에는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약국을 찾아다니며 약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곳곳에서 약국을 찾아볼 수 있었고 애초에 자동으로 처방전을 감지하고 의약품을 배송해주는 최첨단 서비스까지 상용화되어 있어서 저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약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각종 요리를 주문한 지 30분도 안 되어 배달해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한 식재료도 당일 곧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아들인 잭과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도 아빠의 기본적인 병간호까지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아빠는 한국 노인들의 나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젊어 보이는 모습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늙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그냥 목적 없이 흘려보내기만 했던 자신과는 달리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한 운동과 외국어, 공부 등을 통해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본 아빠는 그간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며 그렇게나 좋아하던 술까지 전부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아빠는 한국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한국에 보답하겠다며 이미 3년 전에 했던 은퇴를 번복하시고 다시금 노동시장에 뛰어드신 상태인데요. 아빠는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의 의료복지 인프라를 발끝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도록 의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던 아빠를 완전히 변화시켜준 한국에 엄청난 존경심이 들 뿐입니다.